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역시 윤석열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심의 혐의를 보니까 조국의 혐의가 보입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제 다음 수순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 형사법에 정통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번 주말쯤 조국을 검찰에 소환한다. 어쩌면 일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없지 않느냐는 이 여당 의원의 질문에 반전을 기했습니다. 많이 있다. 그렇지만 피의사실 유포라는 말 때문에 철저히 틀어막아서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기소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경심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증거 언닉 등의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중한 혐의들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구속영장, 정경심의 구속영장에는 조국의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조국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면서 검찰은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수사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에 비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기소가 됐고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번에 10개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 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언닉, 위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을 겨눈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향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시점은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정경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아마도 모레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회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바로 영장을 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총장은 나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주말 언론들은 정경심이 7번째 소환된 것을 두고 이러면 월요일쯤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언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언론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22일 날 있을지 모른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정치적, 정무적으로 일정 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업무 개시일 월요일 영장을 쳐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조국도 바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뜸들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까지 마무리 조사를 했는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조국을 불러들이십시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복직했습니다만 연구실에는 나오지 않고 등산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조국 전 장관은 뭡니까 지금? 서울대 복직을 하고 어차피 이번 학기는 강의를 맞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또 쉬면서 등산하면서 월급만 타가는지,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의 개혁적인 정치인이라는 조국의 본 모습인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발부되지 않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점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부르십시오. 정경심 씨의 영장이 기각되든 집행되든 또 치민되지 않습니까? 과거 적폐수한다고 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 몇 번씩 쳤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되면 또 치고 또 치고. 정경심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그 반대로 나옵니까? 마치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날라도 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명재건 부장판사가 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느냐가 또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습니까? 특정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만큼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바로 후진국, 야만국의 특징입니다. 자,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조국 장관이 소환되고 그러면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를 한번 대비해 봅시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나름대로 수사에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에 나온 11개의 혐의를 비교해보면 조국 전 장관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된 혐의는 최소한 4개에 달합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것은 서울법대에서 만든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에 대한 인턴 증명서 발급 여부입니다. 자, 점검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차장이 조국 전 장관이 방배동 자택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국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허위 사모펀드 약관을 자택에서 직접 받아본 것도 조국 전 장관 본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반론을 소개해드리면 실제 서울대에서 내 자녀들은 인턴을 했다.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했던 말은 의례적인 인사였다. 사모펀드 약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조국은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의 이 말은 검찰의 조사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실제 검찰은 이 조국의 아들, 딸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 실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도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준 겁니까? 그리고 조국의 딸이 이 인턴 증명서를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한테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은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 은닉, 위조, 또 이 공문서 위조 의혹과 함께 이 위조 공문서를 집행한, 행사한 이런 혐의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국입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빨리 조국을 소환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 김정철, 이미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이 이사로 재직할 때 벌어진 사기 사건 같은 것들, 이것 다 조국 전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이 칼끝은 조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언제 소환하느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검찰로서, 단골 검사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윤곽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